자, 페이지 124페이지입니다. 페이지 124페이지. 자, 제목이 원소위 주기성질. 원소위 주기적 성질. 그래서 주기적이다 보니까 어떤 변화 같은 것이 지금 일정한 패턴으로 된다는 것이 포인트. 그죠? 그래서 처음 나온 것이 A 파트가 뭐냐면 유혈전압 나옵니다. 유혈전압. 먼저 단어 먼저 보면은 전하가 뭐냐면 이제 쉽게 말하면 전기 떼는 거. 이거 핵 전하니까 원자핵이 떼는 전하를 말하는 거. 자, 문제. 원자핵은 어떤 것이 들어있을까요? 원자핵이요. 원자핵. 양성자 정상자. 그렇죠. 양성 때문에 플러스 전기 떼는 거야. 그 플러스 전하에 대한 건데 유효한 거. 이것이 뭐냐면 그 원자핵은 아무튼 양성자 들어있으니까 플러스 전하 띄고 또 이제 원자핵 주변 돌고 있는 전자 또 마이너스 띄어. 그래서 플러스랑 마이너스 서로 간에 좋아해 싫어해? 좋아하죠. 네. 좋아할 때 실제로 얼마큼 좋아하는지 그걸 말하는 거. 네. 그냥 뭐 다 똑같은 거 아니야? 라고 할 때 달라게. 실제로 유효한 전하가 얼마큼인지 실제로 얼마큼 영향을 주는 건지 그것을 말하는 거. 물론 여기서는 어떤 그 값을 구하는 것은 아니고 그냥 비교하는 것만 할 수 있습니다. 그 유효전자 구하는 식도 있는데 식은 나중에 이제 대학교 가면 그때 배워. 나중에 대학교에서 화학을 하면 그때 배우고 우리가 고등학교 때는 안 배운다냐? 그래서 넘어가면 돼. 혹시 축구 좋아하나? 축구. 좋아하는 스포츠? 골프? 어느 거? 딱히 없는데. 탁구 좋아. 보면은 이제 그 축구의 경우 보면은 이제 그 전반전 끝나면은 전반전 그 기록을 이제 다 차트 표로해서 다 그 나오거든. 그럼 본 적 있지? 네. 보면 뭐 그 골 몇 개 집어넣는지 또는 슈팅 몇 번 했는지 또는 반칙 몇 번 했는지 다 나온다. 그럴 때 전에는 그냥 슈팅하면 그냥 슈팅인데 요즘 한 2000년대부터 해서 이제 실제로 이제 골 될 수 있는 슈팅 그것이 뭐냐면 골대를 향하는 슈팅이 몇 개인지 그것을 이제 따로 이제 구별해. 그것이 이름 뭐냐면 유효 슈팅. 다시 말하면 골대가 이만한데 일로 슛하면 되는데 안 돼. 안 되지. 애들 다 슈팅이야 전부 다. 슈팅인데 그 중에서 골 될 수 있는 슈팅 그것이 제 유효 슈팅이야. 형한테 이야기도 하지 마. 이야기. 2002년도 한일 월드컵 조별리그. 그래서 첫 번째 1차전은 이제 우리가 이제 폴란드에서 2대0을 이기고 최초로 이제 월드컵에서 1승 한 거야. 그래서 뭐 엄청 맛있다고 그냥 엄청 쌌어. 2차전 미국인데 그때 그 이제 초반에 우리가 이제 기선 좀 잡았는데 그게 뭐냐면 이제 그 페널티킥 전반전인가? 그래서 페널티킥을 얻었어. 얻었는데 그때 그 이을용 수비수 미들필더 막 그런데 그 사람이 이제 페널티킥 찰 그런 그 이제 책임지고 찼거든? 찼는데 노골. 그 월드컵이야. 일반 프로축구도 아니고 월드컵에서 골 못 넣는다. 골 넣을 찼는데 완전 골 넣을 찼는데 못 넣는다. 그럼 어떨까 이게? 그 느낌. 참고로 예전에 보면 이제 언제야? 그 1994년도 미국 월드컵 있거든? 그때 동남아시아 그 남미 에콰도르인가? 아무튼 남미 어느 한 그 나라에서 수비수가 자살골 집어넣었거든? 그것 때문에 그 나라에서 이제 그 총 맞아 죽었어. 팬한테. 그런 그 열기가 그러니까 골 못 넣으면 진짜 큰일 나는 거잖아. 그래서 아무튼 이유령 그 사람이 노골 페널티킥인데 그 느낌이 이제 보면 와 아무튼 뭐 모든 국민들 완전 그 하다 하는 거. 그래서 본인 때문에 이제 골 못 넣으면 이제 축구 경우는 한 골만 집어넣으면 이기는 거야 그냥. 아무리 강팀이어도 0대0이면 비기고 한 골만 집어넣으면 상대방이 한 골이라도 더 집어넣으면 이기는 거야. 그래서 이제 한 골 집어넣을 찬스를 못 집어넣은 거지. 그럼 그 느낌이 어떨까 이게? 진짜 막 한다고 했잖아. 어떻게 하냐고 한다고. 그래서 그 사람도 열심히 뛰었어 이제 열심히 해가지고 막 그 가장 이제 하이라이트가 뭐냐면 후반전 그때 자기가 어떻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물론 수비수이지만 이제 앞으로 공격도 하거든.
같이 공격단 해가지고 보면 이제 수비수 제끼고 골 제끼고 네. 골대가 비었어 이제 골대 앞에 있는 최영수 있거든. 네. 공격수 최영수한테 패스했어. 네. 한 거리가 3m 정도, 2m, 3m 가까워. 앞에 아무도 없어. 최영수가 이제 공격수야, 참고로 공격수. 우리나라 그때 그 당시 대표하는 공격수라고. 네. 아무도 없고 골대 한 2, 3m 앞에 있고 찼거든. 네. 빵. 진짜로. 그래서 최영수는 그 다음 경기부터 국가대표에서 볼 수 없어요. 여기. 지금은 프로축구 감독 하거든요. 저는 최근에 중국 가서 프로축구 감독에서 돈 많이 버는 것 같은데 안 그래요? 그 사람 처음 별명 독수리예요. 독수리 최영수니까. 그래서 그 다음부터 그 사람은 이제 그 벤치에서 이제 그 후보 쫓기 있는 거지. 그 있는 모습만 보이고. 그래서 이제 안녕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 경기 경우는 후반전 때 보면 이제 안정환 지금 예능에서 자주 나오는 안정환 그 사람이 헤딩슛 동점을 집어넣어서 이제 동점에서 1대1을 죽였어. 참고로. 그래서 그때 이천수 누군지 혹시 아나? 이천수? 들어봤어요. 그 사람 이제 공격수인데 약간 재능 있는 키가 한 170 정도였는데 공격수인데 한번 재능 좋아요. 그 사람이 뒤에서 이제 그 당시 보면 약간 좀 그 쇼트트랙에서 미국이 헐리우드 액션에서 이제 금메달 따먹은 그런 거 있거든요. 우리나라 건데 그 가져온 그 헐리우드 액션을 따라해가지고 그 이천수가 이제 벌금 먹고 막 그래요. 그게 그랬어요. 이천수 보면 이제 뭐 축구장이 뭐 악동 그렇게 말하는데 아무튼 뭐 그래요. 그냥 자기만의 어떤 스타일이 있는 그 축구 선수. 지금은 은퇴했고 그래요. 그래서 아무튼 유였잖아. 실제로 이제 원자력이 전자한테 주는 그 전화가 얼마큼인지 그걸 말하는 식으로 유였전하고. 근데 어떻게 또 볼 수 있냐면 그 추운 겨울날 난로 열리고 저녁이 뜨거운 열 나와 열나와서 추우니까 찍고 있다고. 따뜻하죠. 따뜻한데 누가 앞으로 끼어들어오네. 누가 딱 그냥 가렸어. 그러면 뒤에 있던 나는 어떻게 돼? 따뜻해? 그 열기, 저녁이 그 선풍처럼 생긴 거, 빨간불 나오고 하는 거, 쬐면 이렇게 좀 따뜻한 거. 쬐고 있다가 누가 앞에 왔어. 그 뒤에 있던 나는 어떻게 돼? 열기가 와 안 와? 안 오지. 앞에 있는 때문에 내가 제대로 열을 잘 못 받아 이게. 또 있다. 혼자서 쬐고 있는데 누가 옆에 같이 끼어들었어. 옆에 같이. 야 같이 하자. 옆에 끼어들었어. 나는 편하게 좀 쬐고 있다가 누가 오니까 불편해. 되네? 그래서 좀 제대로 좀 뗄 수 없는 거야. 이게. 됐나? 그것이 이거다. 유효전화. 그죠? 유효전화에는 전자 때문에 이제 실제 전자가 받는 원자력이 받는 유효전화가 달라지는데 두 가지 경우. 무엇이냐면 안 돼. 그림 지우자. 그림 살리려고 하니까 안 되네. 그 전자가 이제 물론 내가 있고 내가 기준이고 또 다른 전자가 있는데 어디냐면 안쪽 궤도. 안쪽 궤도에 있는 전자. 또 뭐냐면 같은 궤도에 있는 전자. 이것 때문에 내가 이제 실제로 받는 이제 핵 전하가 감소하는 거야. 그럼 문제? 그러면 안쪽 궤도에 있는 전자의 이항과랑 그리고 같은 궤도에 있는 전자의 이항과 둘 중에서 누구 때문에 나는 이제 그 열을 가장 덜 받을까? 안쪽 거. 오케이? 이거다. 다시 말하면 같은 궤도에 있는 전자보다는 안쪽 궤도에 있는 전자 때문에 실제 자신이 맞는 이제 핵전하가 더 감소하는 거야. 중요한 거. 그리고 같은 궤도에 있는 것 때문에 또 감소한다. 그리고 바깥쪽은 뭐 의미 없고. 그렇죠? 두 가지 전자. 안쪽 궤도 그리고 같은 궤도. 두 가지 전자 때문에 자신이 맞는 핵전하가 감소하는데 안쪽 궤도에 대한 것이 더 크다는 거. 우리 여기서 뭐 식을 하는 거 아닙니다. 책 나온다? 책에는 이제 숫자가 나오는데 수소 경우는 전자 하나밖에 없지. 됐나? 수소는 이제 원자핵에 양선자 몇 개? 한 개지. 한 개의 전자가 한 개의 그 양선자가 가진 전하가 한 개의 전자한테 전부 다 가는 거야. 그 책에 나와. 그래서 그 원자가 전자가 느끼는 유효 전하는 1. 됐나?
그래서 양손자 있는 게 1밖에 전부 다 받는 거. 이거 뭐냐면 전자가 하나밖에 없다. 전자가 하나밖에 없으면 혼자서 열제곱 하는 거야. 따뜻하다. 이거. 다음에 자 헬륨은 전자가 몇 개? 2개지. 근데 2개가 근데 똑같은 그러니까 첫 번째 껍질에 다 있는 거야. 응? 그래서 핵전하가 2인데 실제 그 원자과 전자가 느끼는 핵전하는 1.7 감소한다. 그래서 2가 아니고 1.7로 감소하는데 감소한 이유가 뭐냐면 같은 궤도의 전자 때문에 감소하는 거. 다음에 또 산소는 이제 그 총 8개 전자가 있고 그럴 때 원자가 전자니까 그 겉에 궤도의 전자 말하는 거. 그래서 겉에 궤도의 전자가 이제 그 느끼는 핵 전하는 원래 산소가 완전 8번이야. 완전 8번인데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양성자 수는 총 8개. 그래서 이제 플러스 8만큼 전자가 전부 다 이제 핵 전하 전부 다 받아야 되는데 실제 받는 것은 4.5. 됐나? 많이 감소한다. 많이 감소한 이유가 뭐냐면 안쪽 궤도 전자가 있고 또 같은 궤도도 전자가 있는 거야. 그래서 안쪽과 그리고 같은 궤도 다 있는 거다 보니까 감소한다. 이때 숫자 외우는 거 아니야? 단지 그냥 비교하는 거. 누가 크고 누가 작은지 뭐 이렇게 알면 돼. 그죠? 그래서 수소가 아닌 이상 유효전화는 실제 그 핵 전화랑 똑같지 않다는 거. 더 작다는 거. 크지도 않고 더 작다는 것이 포인트 해주면 돼요. 해가지고 보면 사실 아무튼 핵 전화는 좀 잘 봐야 돼. 그래서 주기성인데 잘 보시오. 먼저 그 같은 우리 주기율표에서 주기율표 같은 주기에서 그죠? 같은 주기는 전자 껍질 수가 다 똑같다. 다 똑같은 전자 껍질 수인데 원자 번호가 더 클수록 그 양성자 수가 더 많아져. 원자보다 커지니까. 그러니까 원자가 전자가 느끼는 유익전하는 더 커지는 거. 더 증가하는 거죠. 다음에 너 까먹었다. 다음에 같은 족에서는 원자 번호가 더 증가할수록 되나? 같이 같은 주기는 원자 번호 더 증가할수록 유익전화 더 증가하는 모습이고. 그러니까 그리고 같은 족에서는 맞죠? 족에서는 원자 번호가 더 증가할수록 되나? 당연히 양성자 수가 더 많아지니까 다 똑같이 유익전화도 더 증가한다. 되나? 증가하는 모습이야. 이거 다 증가하는구나. 그래요. 자, 우리가 이제 끝났고 우리 책 보면 나옵니다. 책 보면은 이제 이거 참 그래프 잘 보시오. 그래서 원자 번호 뭐지? 족에 따른 보자. 그 유효전화인데 모습은 이것이 2주기 3주기 이렇게 돼. 3주기 돼. 됐나? 오케이? 잘했죠? 그래서 같은 족에서는 원자 번호가 클수록 유익전화가 더 증가하는 모습이고 당연히 여기라면은 양성자 수가 많아지니까. 다음에 같은 주기에서는 원자 번호가 클수록 되나? 클수록 당연히 양성자 수가 더 많아지니까 더 증가하는 거 해주면 돼. 되나? 오케이. 뭐 할말 있었는데 까먹었다. 맞다. 아까 이거 받아? 이거. 그러면 봐라. 2주기보다 3주기가 유효전화가 더 커져야 돼. 근데 2주기 끝에 있는 네온이랑 그리고 3주기 초반에 있는 그 나트륨 비교하면 나트륨이 더 작아. 2주기보다 3주기가 3주기 나트륨이 네온이고 나트륨이야. 이 주기보다 3주기가 원자 번호가 더 크잖아. 근데 유효전화도 더 감소한다고. 그 이유가 뭐냐면 2주기는 껍질이 2개, 3주기는 껍질이 3개야. 껍질 수가 더 많다가 뭐냐면 더 크다는 거야. 더 멀다는 거. 그래서 유효전화는 그리고 이제 원자기랑 거리가 더 멀다 보니까 더 감소한다. 오케이? 모습 봐봐. 패턴 봐봐. 유효전화는 그리고 이제 주기랑 그 모습 보면은 잘 보네. 똑같이 조기에 따른 이제 유효전화. 됐나? 보면은 2주기. 그러면
이어서 3주기 이거야? 아니야. 이거 아니다. 아래로 내려가요. 네. 오케이? 이렇게 그려야 돼. 이어서 그은 거 아니야? 네? 네. 무조건 2주기보다 3주기가 유효학제가 전부 다 크다는 건 아니고 같은 족끼리 비교할 때 크다는 뿐이고 족이 바뀌는 순간에 껍질수가 더 증가하니까 껍질수 증가하니까 더 멀어져. 이해가나? 아니 껍질이 원자이고 껍질이 2개랑 원자이고 껍질 3개 거리가 더 멀다. 멀다 보니까 해봤자 원자 번호가 이제 해봤자 1 차이 나는 거. 1 차이 나니까 해봤자 그 핵 전하가 조금 더 커지는 거야. 근데 거리가 멀어져. 그래서 유효점이 더 감소하는 거야. 하지만 같은 쪽에서는 원자 번호가 증가할수록 더 증가하는 모습이야. 네? 질문. 그래서 좀 끝났고 이제 다음 이어서 우리가 이제 원자 반지름이다 이온 반지름 합니다. 지워버릴 거야. 널 지워. 그래서 원자 반지름만 하면 이온 반지름인데 이제 실제 우리가 원자의 그 크기를 지금 말하는 거. 오케이. 오늘이 수요일 맞죠? 다음 주 월요일까지 아마 진도 더 나올 거라는 느낌이. 빨리 끝내면 그래요. 일단 보면은 제 115페이지 보면 이제 원자 반지름인데 먼저 원자는 어떤 모습이게? 원자의 모습, 극모습 아니야. 원자 이거 어디가 돌고 있는 전자 이것이 원자야. 오케이? 그 원자 크기를 이제 축구장만큼 크게 하면은 원자 핵은 축구장에는 흙 하나 정도. 운동장만한 원자가 있으면 거기에는 그 원자 핵은 흙 하나 정도. 그러니까 비슷한 하나. 정도밖에 안 돼. 그러니까 원자 핵은 원자 크기에 비하면 되게 조금밖에 안 된다. 그리고 그 원자 핵 주변에 어디가 전자가 다 돌아. 그리고 원자의 경우는 딱히 경계가 없어. 그러니까 원자는 여기서 원자야 원자.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양 뭔데? 모양이 없어. 되십니까? 그래서 눈에 안 보이고 한 거니까 우리가 원자 모형으로 한 거야. 됐나?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실제로 원자가 어떤 경계가 딱 있으면은 됐나? 경계 딱 있으면은 원자 크기 얼마큼 우리가 다 잴 수 있다고. 근데 원자는 경계가 없어. 경계 없으니까 못 재. 됐나? 그래서 그러면 원자 크기 없는 거? 그래서 아니고 크기는 있는데 약간 애매한 거야.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냐면 그 원자의 크기를 이제 잴 때는 그 원자랑 똑같은 종류의 원자가 결합한 고체일 때. 됐나? 오케이? 책이 안 나오나? 하여튼 서로 하는 거 결합하고 있는. 예를 들면 수소 경우는 H2. 그러니까 뭐 고체 아니면 이제 뭐 기체란 말이야. H2. 근데 얘는 수소 원자 2개가 만난 거죠. 물론 경계가 딱 있는 것은 아니고 이제 우리가 그림을 하면. 그래서 수소 원자 2개가 만난 것을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 됐나? 그럴 때 수소 분자가 있는데 물론 경계는 딱히 안 보이죠 이게. 안 보이지만 원자핵이 있는 거야. 원자핵은 됐나? 원자핵이 있다고 원자핵 됐나? 되십니까? 그래서 원자핵이 거리 절반 이것이 원자 반지름이라고 하는 거. 됐나? 오케이? 이해 가나? 그렇게 기체가 되는 경우는 기체 분자 물론 똑같은 종류의 원자로 이루어지는 그 모습이야. 예를 들면 이제 HCl, Cl하고 이렇게 만나. 됐나? 이럴 때 이 분자에서 원자 핵 간 거리의 절반이 원자 반지름? 아니야. 왜냐면 서로 간에 다른 종류의 원자니까 서로 간에 원자 크기 달라. 하니까 이거에서 절반인데 절반인데 정확히 반 아니야. 들리면 안 돼. 그래서 똑같은 종류의 원자가 맞는 이런 그 원자 아니 분자에서 원자 핵 간 거리의 절반 이것이 곧 원자 반지름이라는 거야. 아무튼 얘는 그 기체니까 그러고 기체가 아닌 고체의 경우는 우리 예를 들면 나트륨 원자는 얼마나인데 크기 얼마인데 라고 할 때 나트륨 이것을 이제 그 금속일 때 그때 모습을 떠올리면 그때 핵 핵양거리의 절반 되나?
나트륨 이제 원자가 모여있는 나트륨 금속. 그래서 이런 핵간거리의 절반이 되나? 절반이고 나트륨 원자의 반지름. 이라는 거. 됐죠? 이런 식으로 해주면 돼. 되나? 기체가 되는 경우는 그 기체 분자의 핵간거리의 절반. 다음에 이게 금속, 나트륨. 그러니까 고체가 되는 경우는 이때는 똑같이 고체할 때 그때 핵간거리의 절반. 그것이고 원자 반지름. 약간 말자는 좀 잘 봐, 말자는. 이 핵간거리가 원자 반지름이다. 핵간거리 절반. 되나? 핵간거리의 절반이 원자 반지름. 간혹가다 말장난 나온다니까. 왜 그러면은 이쪽 파트는 이제 3단원? 2단원. 이쪽은 그러니까 2, 3단원은 내용이 쉬워. 내용 쉬우니까 뭐 틀리려고 하는 거다 보니까 문제보다는 주로 말로 하는 거. 말장난. 잘 봐야 돼. 그래서 1, 4단원은 좀 어려워. 계산 문제도 나오고 하니까 어렵다 보니까 말장난보다는 우리의 식으로 하는 거. 식성식 포인트고 여기는 말로 하는 거. 그래서 2, 3단원은 말로 하는 거 좀 잘 보면 돼. 그래서 갑니다. 그래서 이러면 되고 다음 또 문제. 그러면 18조 헬륨 어떻게 하냐? 헬륨은 고체되기 힘들고 온도 엄청 낮아야 돼. 뭐야 이거 했네. 아무튼 얘는 이제 그 비금속이고 그리고 얘는 그 단원자 분자예요. 한 개의 원자하고 한 개의 그 분자인 거. 수소 경우는 두 개 원자 만나서 이렇게 이제 그 분자 만나서 이제 그 원자 핵간거리 다 재면 되는데 얘는 하나의 원자하고 하나의 분자야. 됐나? 오케이? 근데 어떻게 하면 돼? 이거에서 재야 되는데 분자 안 돼. H2가 아니라니까? 얘는 그 고체 같은 거 만들어서 붙여. 그러니까 가청관이 가까이 온 거니까 붙인 상태에서 고체 같은 거 해서 그때 핵간거리 절반 해주면 돼. 되나? 기체라면 안 돼. 기체라면은 한 개의 원자로 있는 거다 보니까 원자 크기를 알 수 없다. 이거. 얘는 그래요. 아무튼 했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우리가 이제 이번 과제는 이제 원자 반지름 주기성인데 합니다. 지우고. 그래서 원자 반 똑같이 주기표에서 원자 반지름 그냥 어떤 패턴이 있는지 봐야 돼. 그리고 그렇게 변화가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도 봐야 돼. 중요한 거. 여기서는 그냥 결론만 딱 하는 것이 아니고 이유도 같이 봐. 이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원자 반지름. 이 주기성 보면은 일단은 우리 주기표야. 주기표인데 우리 대충 하자. 이것은 이제 이쪽은 주기라고 할 때 얘를 2주기면 껍질이 다 2개인 거. 2개 껍질인데 원자 번호가 좀 더 클수록 그 양성자 수가 더 많아져. 그러니까 그 말 뭐냐면 유효액전화가 더 증가하는 거야. 그 전자를 잡아내는 힘이 더 커져. 똑같은 껍질 수야. 자, 2주기니까 껍질 몇 개? 2개. 2개인데 원자 핵 속에는 양성자 수가 더 많아지니까 그 전자를 잡아내는 힘이 더 커지는 거. 그 말 뭐냐면 유효액전화가 더 커지는 거야. 그래서 전자를 더 세게 더 잡아당기니까 원자 크기가 점점 더 작아져. 작아져. 이거 작아진 패턴이야. 그니 원자 크기. 그죠? 됐나? 왜 그런다고? 작아진 이유가 뭐야? 유효했잖아가 어떻게 돼? 증가한다. 됐나? 원자 크기가 작아지니까 유효했잖아 작아진 것은 아니야. 유효했잖아가 더 세지니까 원자 크기가 더 작아져. 중요. 다음에 그러면 자 같은 쪽 여기서 보자. 보자. 3주기 당연히 2주기보다 껍질이 이제 하나 더 많은 거지. 근데 얘도 다 똑같이 원자 번호가 더 클수록 유효액전은 더 커지니까 원자 크기가 더 작아져. 근데 2주기는 껍질이 2개, 3주기 껍질이 3개. 그래서 같은 족에서 보이는 원자 번호가 클수록
원자 크기가 더 커진다. 커진다. 왜 커지냐면 물론 유혈자도 더 커지지. 유혈자도 더 커지지만 껍질이 2개에서 3개로 더 늘어나. 그래서 2주기, 3주기, 4주기 더 커지는 거. 됐나? 그래서 같은 쪽에서는 원자 번호가 더 증가할수록 원자 크기가 더 커져. 커진 이유가 얘는 유혈전화가 아니고 그것보다는 전자 껍질 수. 됐나? 전자 껍질 수가 더 증가한다. 이거? 됐나? 시험은 이거 나온다. 기본. 이거 틀리면 안 돼. 같은 주기랑 그리고 같은 족에서 원자 번호가 증가할수록 원자 크기가 어떻게 변하는지. 먼저 같은 주기는 원자 번호 더 증가할수록 원자 크기가 더 작아져. 왜 작아져? 유혈전화가 더 증가한다. 말 그대로 이제 그냥 양손자 수가 많아지니까 핵전화가 더 증가해서 유혈전화가 더 증가하는 거. 다음에 같은 쪽에서는 원자 번호가 더 클수록 원자 크기가 커져. 왜 커져? 껍질. 물론 유혈전화가 더 증가해. 유혈전화가 더 증가하지만 그것보다는 전자 껍질 수가 더 증가하니까 더 멀어져. 됐나? 오케이? 이런 패턴이 다 똑같다 이거. 점점 갈수록 더 작아지는 거. 그 모습이고. 됐나? 하지만 이제 아래로 가면 점점 커지는 모습이야. 그렇게 됩니다. 보면은 이제 우리 책 보면 나오는데 같은 주기랑 그리고 같은 족에서 누가 크고 누가 작은지 비교해야 돼. 또 이거 봐. 이거. 그 서로 간의 그 주기가 바뀌는. 그러면 양 끝에 경우는 이거에서 터진다. 이거보다 작고 크고 막 그래. 약간 달려 이게. 넘어갑니다. 네. 자, 이어서 이온만지름. 오늘 이거가 끝내자. 이거까지 끝내고. 이온만지름 보자. 이온만지름. 해봐야 돼. 자, 이온은 어떻게 만들어지게? 이온이 만들어지는 과정은 원자에서 전자가 이제 나가거나 아니면 들어와서 됩니다. 그렇죠? 오케이? 자, 이온 종류 어떤 거 있게? 양이온, 그리고 음이온, 그렇죠? 양이온과 그리고 음이온 있는데 양이온은 전자가 어떻게 된 거? 양이온 전자가 들어 나와. 어떻게? 나온다. 전자가 나가고 음이온은 전자가 들어오죠. 들어오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전자가 나갈 때 그때 제일 겉에 있는 전자 나가는 거야. 그 제일 겉에 궤도에 있는 전자가 나가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그 제일 겉에 있는 궤도는 처음에 전자가 있으니까 의미가 있는데 이온되면서 전자 나갔어. 다시 말하면 그 껍질에 전자가 비었어. 그러면 그 껍질은 의미가 없어. 그러니까 원래 이온 원자일 때 이만한 크기의 원자가 있는데 이온되면서 제일 마지막 껍질이 없어지니까 이온되면서 크기가 작아져. 그래서 양이온은 크기 작아집니다. 이거 좀 봐야 돼. 이거 하는 거 중요해. 시험에 보면은 원자랑 이온이랑 크기 비교해서 누가 양이온, 누가 음이온 봐야 돼. 그리고 양이온 주로 금속이 양이온이네. 주로 금속 되나? 다음에 음이온이 되는 경우는 전자가 들어오지. 들어올 때 전자 껍질 수 변화는 있어 없어? 없어. 제 겉에 걔는 전자를 마저 다 채우려고 8개 채우려고 하는 거다 보니까 전자도 들어가봤자 껍질 수 변화 없다. 근데 전자가 추가 더 들어오는데 원래 있던 전자랑 또 새로 들어온 전자 둘 다 전부 다 마이너스야. 마이너스 좋아해 싫어해? 싫어하면 어떻게 돼? 반발력. 때문에 그 음이온이 되는 경우는 원래 이제 이만한 크기 원자가 있으면 전자가 들어오면서 그 전자끼리 반발력 때문에 좀 더 커지게 돼. 커진다. 오케이? 그리고 누가 더 커져 누가 더 작아지고 하는 건 나중 문제야. 이렇게 돼. 그래서 양이온은 원자일 때보다 크기가 더 작아지고 음이온은 원자일 때 크기가 좀 더 커진다. 이거 해봤자 껍질 수가 없어지니까 껍질 수 변화가 있으니까 확실히 좀 큰 차이 나는데 얘는 진짜 좀 더 증가하는 거. 좀 이따 끝내보자. 자, 주기표 모습인데 잘 보시죠. 이쪽이 산소, 질소, 산소, 플로린, 오케이.
물론 족은 좀 약간 번쩍되고 이쪽은 나트륨, 마그네슘 이라고 할 때 이것이 이온 되면은 전부 다 누구나 다 똑같은 모습이게 네온. 그래? 네온과 똑같은 모습이야. 네온 다 똑같다. 네온은 전자가 몇 개? 10개. 그래서 이온 될 때 똑같은 전자수를 갖는 이온 그것을 부르는 이름인데 그것이 이름이 뭐냐면 등전자 이온. 되나? 별거 없어 그냥. 등전자 이온이라고 말하는데 말 그대로 전자수, 그러니까 이온일 때 전자수가 똑같은 그런 그 관계의 그 이온끼리 우리가 등전자 이온이라고 그래. 봐. 네온이 이온되면은 전자 3개 더 들어와서 전자 총 10개 돼. 산소 이온될 때 전자 2개 더 들어와. 그래서 총 10개. 플로린 1개 더 들어와서 10개. 나트륨 1개 나가서 10개. 마그네슘 2개 나가서 10개. 물론 알루미늄도 됐고. 그래서 이것이 전부 다 얘는 그러니까 이것만이 아니고 아무튼 이온일 때 전자수 똑같은 이온. 그것을 뭐라고 한다고? 등전자 이온. 됐나? 오케이? 그러면 등전자 이온에서 원자 번호가 더 증가할수록 이온 크기는 어떻게 되냐? 근데 해봤자 똑같은 전자수야. 근데 원자 번호가 더 증가할수록 유효액자가 더 증가한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전자를 잡아당기는 힘이 더 세죠. 더 세게 더 잡아당겨서 크기가 점점 더 작아져. 원자 번호가 더 증가할수록 이온의 크기가 점점 더 점점 더 작아진다. 그래? 오케이? 작아진다. 이게 포인트. 다 똑같다. 등전자 이온에서 원자 번호가 증가할수록 이온 크기가 감소한 이유는 유효자가 더 증가하니까. 똑같아. 그런데 그래서 보면 이제 그 원자 반지름 또 이온 반지름에 영향을 주는 것이 해봤자 어떤 것이냐면 그 껍질수, 그죠? 전자 껍질수 아니면 유효자나 아니면 전자끼리 반발력인데 여기서 세 가지 가장 크게 영향 주는 것이 뭐냐면 전자 껍질. 전자 껍질 수의 변화가 있으면 그것 때문에 이온 크기, 아무튼 크기 변화가 가장 큰 거야. 나머지 뭐냐? 전자끼리 반발력 그리고 유효자는 뭐 나중에 되고, 그렇죠? 그렇게 하면 돼. 그래서 옆에 문제 안 풀어봤지? 네. 옆에 문제 풀고 끝냅니다 이거. 자, 이 127페이지 개념 확인 문제 1번 북한. 이거 아니다. 이거 아닌데? 그 실제 보면 핵전화를 받을 때 같은 궤도에 있는 전자 또는 안축 궤도에 있는 전자 때문에 핵전화를 실제 받지 못해. 다 뭐하다? 그렇게 되는 그러니까 핵전화가 감소한 그런 모습. 그것을 말할 때 우리가 이렇게 그 가려막기 효과라고 그래. 됐나? 오케이? 됐나? 가려막기 말 그대로 가려지는 거. 안쪽 궤도에 있는 전자 또는 같은 궤도에 있는 전자 때문에 핵전화가 가려져. 됐나? 문제. 가르기 효과는 안쪽 궤도랑 그리고 같은 궤도에 있는 전자일 때 누구 때문에 가르기 효과가 더 큰 거게? 안쪽 궤도. 됐나? 그래서 안쪽 궤도 때문에 가르기 효과가 더 큰 거야지. 같은 궤도보다는. 이렇게 말면 돼요? 자, 보자. 1번 비카 문자. 다전자 원자에서 이 말이 뭐냐면 수소는 아니고 수소기원은 전자 하나밖에 없으니까 수소 무시하고 그래서 다전자 원자에서 전자 사이 반발력이 작용하여 전자 원자 사이 인력이 약하게 만든 해서 이것이 수라. 답은 가려막기 효과. 딱히 뭐 없어요, 한글로 쓰면 돼. 그래서 가려막기 효과고 2번 비카. 전자가 느끼는 실제 핵전화 뭐게? 유효 핵전화. 2번은 유효 핵전화고 다음에 3번 비카. 같은 축에는 원자 번호 클수록 어떻게 돼? 유효 핵전화가 증가합니다. 증가. 원자 번호 커지니까 같은 주기. 그래서 원자 번호 커지니까 양성의 수가 많아져. 그래서 더 증가하는 거. 다음에 자 같은 쪽은 원자 번호 클수록 증가한다. 다 똑같죠. 원자 번호 커지니까 양성의 수가 많아서 더 증가하는 거. 원자 반지름 원자 번호 클수록 같은 주기. 원자 번호 클수록 작아져. 그리고 원자가 전자가 느끼는 이것이 증가하기 때문에 뭐가 증가해? 유효잖아. 이 단어가 좀 이제 잘 나오니까 좀 기억해. 같은 쪽은 원자 번호 클수록 커진다.
왜? 전자 값지수. 전자 값지수 때문에 왜요? 그래서 8번에 전자 값지수를 쓰면 되고. 다음에 이온 반지름. 자, 금속 경우는 원자랑 양에서 누가 더 크게? 원자. 원자 같다. 그래서 부등호. 표시한 부등호. 그래서 원자 반지름으로 부등호 입 벌리면 되고. 일단 비금속은 음이온. 더 크다. 음이온이 커. 다음에 등전자 이온 반지름은 원자보다 클수록 반지름이 작아져. 다음 12번 원자 반지름 이온 반지름 영해준 요인은 뭐게? 써라. 답은 유였잖아. 그래서 12번 답은 유였잖아고 14번은 전자 값지수 쓰면 돼. 12번이 유였잖아. 13번은 뭐지? 얘는 전자 값지수 쓰면 돼요. 1번 문제. 자, 유효점에 대한 설명. 첫 번째 거. 수소의 원자가 전자 느끼는 유효점은 플러스 1이다. 맞는 말? 왜냐 그러면은 내 전자가 하나밖에 없어. 전자 하나밖에 없는 거다 보니까 전부 다 받았네. 혼자서. 플러스 1 맞아. 동그라미. 두 번째 거. 플루오린이 원자가 전자가 느끼는 유효점은 플러스 9보다 크냐? 최대값이 플러스 9야. 다 작아. X. 그러니까 우리 값을 구하는 것이 아니야. 값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누가 더 크고 누가 더 작은지만 비교만 할 수 있으면 돼. 세 번째 거. 원자 전자가 느끼는 유효점은 염소가 나트륨보다 크냐? 자, 먼저 염소 몇 주기? 3주기. 나트륨 몇 주기? 3주기. 근데 나트륨 염소니까 원자보다 나트륨이 더 크다. 그러니까 유효점이 더 크다. 맞는 말? 동그라미. 우리 여기서 뭘 보면 주기표에서 위치를 잘 봐. 족과 주기 잘 보라고. 네 번째 거. 원자 전자가 느끼는 유효점은 리튬이 나트륨보다 크냐? 같은 족이야. 근데 원자보다 클수록 유효전화가 더 증가한다. 맞나? 답 X. 나트륨이 더 커요. 2번 문제. 자, A, B, C, D가 있고 쟤는 설명. 첫 번째. A가 느끼는 유효전화는 B보다 크냐? 봐요. A는 안쪽에도 B는 바깥쪽. B의 경우는 A 때문에 가르기 효과가 있는 거야 이게. 그래서 감소해. 그래서 A가 더 크다. 맞는 말? 두 번째 거. B가 느끼는 유효점은 2보다 크냐? 응? 어딨어? B하고 2. B하고 이제 B는 그 플러스 3 플러스고 그리고 이제 어디야? 2는 뭐 4 플러스 있는 건데 일단 이거 뭐야? 리튬 벨륨이네. 같은 주기네. 같은 주기에서 원자보다 클수록 유효점이 더 증가한다. 그래서 B보다 리튬보다 벨륨은 2가 더 커져. 이거 뭐냐면 같은 주기야. 같은 주기에서 리튬은 원자보다 3번, 벨륨 원자보다 4번. 벨륨이 원자보다 더 크지니까 더 증가하는 거. 답 X. 세 번째 거. C와 E가 느끼는 유효점은 같냐? C 똑같네. 그래서 벨륨에서 똑같이 원자가 전자 두 개에 대한 거야 이게 다 똑같다. 맞는 말 동그라미. 네 번째 거. E에 대한 가려먹기 효과는 자, D가 C보다 크냐? 이거 있어. D가 C보다 뭔 말이야? 그러니까 E가 보고 E인데 E가 느낀 유효점은 C하고 D에서 누구 때문에 더 크게 더 나타나게? 안쪽 궤도 때문에. D 때문에. 맞는 말? 잘못하 E에 대한 가려비 효과라고 하면 E의 작용하는 가려비 효과인데 그 C의 경우는 같은 궤도고 다음에 D는 안쪽 궤도야. 그래서 안쪽 궤도에 대한 가려비 효과가 큰 거야. 그거 말하는 거. 답은 동그라미. 빨리 하자. 3번 문제. 자, 그 크기 비교하는 거. 리튬, 나트륨 누가 더 크게? 나트륨. 왜 그러면 리튬은 2주기, 나트륨 3주기. 그러니까. 다음에 두 번째. 나트륨 그 염소. 누가 더 크게? 나트륨. 그래서 같은 주기에서 원자보다 더 작으니까. 세 번째. 나트륨과 그리고 나트륨 이온 누가 더 크게? 나트륨 원자. 다음에 플루오린 이온은 플루오린한 이온이 더 크다. 오케이? 자, 4번 문제.